인순이를 떠올리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먼저 폭발적인 가창력과 뜨거운 무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국민 디바라는 수식어를 떠올립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대에 서온 그녀는 언제나 강인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섰고, 마치 어떤 어려움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 뒤에는 수많은 아픔이 담긴 인생이 숨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혈통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없이 가난 속에서 자라며 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수많은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이겨내며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가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오랜 세월의 노력 끝에 이제는 화려한 명성과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진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인순이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국민 디바라는 이름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막대한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연과 방송을 오가며 수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한국 음악계 정상에 서 있었던 가수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명성과 성공을 모두 가졌던 디바가 지금 이처럼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인순이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겨울,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던 시절,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인순.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가수 인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 될지 말입니다. 인순이는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던 시기였고, 그 시절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이는 그 자체로 이미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흑인 혼혈은 더욱 심한 편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인순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세상이 너무 무서울 텐데.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갓난아기를 꼭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인순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린 인순이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에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나세요? 그러자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와 단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작은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공장에서 일했고, 어떤 날은 남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겨우 몸을 누이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고, 여름이면 작은 창문 하나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인순이는 가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인순아. 우리가 서로 있잖아. 하지만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인순이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혼혈 아이들에게 매우 내목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 얼굴이 다른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순이는 늘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한 아이가 인순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쟤 봐. 왜 저렇게 까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 말했습니다. 미국애 아니야?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그 말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순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특별한 거야.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어린 인순이에게 그 말이 바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어떤 날은 혼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 섞인 말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 맞아? 그럴 때마다 인순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인순이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인순이는 어머니를 보며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머니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딸이 혼혈이래?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순이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를 증명할 거야. 그런데 인순이가 12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있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순이에게 미국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미국 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어린 인순이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국 가면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니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린 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순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전해진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게요. 엄마랑 같이. 그 순간 인순이는 아마도 또 하나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차별, 외로움,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감정. 그 모든 경험들은 인순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훗날 그녀의 노래와 삶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0년대 후반, 세상은 여전히 인순이에게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순이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자 허밍을 하듯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의 노래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순아, 너 노래 참 잘한다. 어린 인순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노래하면 마음이 편해. 그 말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어쩌면 딸의 미래를 조금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순이는 점점 음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후반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성 보컬 그룹 히시스터즈의 멤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음악계는 아직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새로운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무대에 선 인순이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음악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목소리 보통이 아니야. 저런 힘있는 소울 보컬은 한국에서 거의 못 봤어. 실제로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클럽 무대든 방송 무대든 상관없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인순이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순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렇게 슬프게 불렀나요? 그러자 관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점이 인순이의 노래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을 정확하게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이 노래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무대에 서면 눈빛이 가나졌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디바 같다. 그렇게 인순이는 한국 음악계에서 점점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 노래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거위의 꿈, 아버지, 친구여. 이 노래들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은 곡들이었습니다. 어느 콘서트에서 거위의 꿈을 부르던 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공연장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있었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 뒤 인순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시작될 때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제 인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그녀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던 가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지만 무대 뒤로 내려오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성공과 명성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노래가 그렇게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는 순간에도 인순이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아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순이의 인생에는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순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무대, 수많은 공연, 그리고 수많은 박수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순이의 마음 한편에는 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서 있던 날들, 친구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지던 교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외로움.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다문화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인순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명성과 성공을 얻은 뒤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아이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습니다. 2013년 인순이는 강원도 홍천에 작은 학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해밀학교였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부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일인데 굳이 학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순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부는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오래 함께 해줄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밀학교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인순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애들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인순이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너희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야. 그 말을 듣자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고 합니다. 학교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너는 다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인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인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인순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자신에게도 이런 학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순이는 단순히 학교를 세운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학교를 돌보고 아이들을 만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 일정이 없는 날이면 홍천으로 내려가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인순이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해밀학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순이의 선택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안고 자랐던 한 가수가 이제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학교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는 점점 더 무거운 현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교실을 유지하고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돌보는 모든 과정에는 끊임없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작은 후원들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커질수록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예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님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부족한가요? 그러자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인순이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녀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받던 기숙사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없애고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재정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돈 걱정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받지 않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신 학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순이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 후원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때로는 직접 무대에 서서 학교를 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해밀학교 돕기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공연이 열렸고 많은 팬들이 그 공연을 찾아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어떤 팬은 인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인순이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모이는 후원금은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는 조금씩 성장했고 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인순이는 책상 위에 놓인 학교 관련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예산, 부족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들. 잠시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순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걸 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계속 늘어났고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인순이의 어깨 위로 쌓여갔습니다. 한때 수많은 무대에서 환호를 받던 가수였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무대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조명도 박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학교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밀학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인순이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따뜻한 이야기와 달리 그 뒤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계속 운영되어야 했고 학생들은 계속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부담은 점점 더 커졌고 그 무게는 자연스럽게 인순이의 삶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순이가 자신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있어요. 스튜디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잠깐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인순이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중간에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출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순이의 삶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화려한 무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삶의 중심은 점점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해밀학교가 있고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일정이 없는 날이면 인순이는 종종 학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조용한 교실과 운동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인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자주 와요? 인순이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궁금해서.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해요? 인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주 특별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가수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인순이는 지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든 길 아닙니까? 그러자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디바가 아니라 조용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인순이의 삶에서 음악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강렬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는 추억이 되고 어떤 무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또 어떤 무대는 해밀학교 아이들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인순이는 여전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무대들이 이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한 후원 공연,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알리기 위한 행사들. 어느 공연에서 한 팬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무대에 서시는 이유가 있나요? 인순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래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인순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둔 가수였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공연장이었고 어떤 날은 큰 콘서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종 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공연도 덕분에 잘 끝났네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래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밀학교 역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학교였지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조금씩 이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졸업생이 학교를 찾아와 인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인순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러자
학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갔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인순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잠시 물기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순이는 지금까지도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 그런 현실 속에서 해밀학교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 앉아 공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인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인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인순이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그녀가 어린 시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인순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가수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밀학교 아이들은 종종 그녀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학교 엄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순이는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한 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돼. 그 순간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인순이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아이들의 엄마. 그것은 공식적인 직함도 화려한 타이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인순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순이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한 편의 긴 노래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히 시작되었다가 어느 순간 격렬해지고 다시 잔잔해지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기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인순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고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으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버텨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서 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어린 인순이는 아마도 자신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금씩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음악을 만나면서 인순이는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어느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공연과 무대, 그리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순이의 인생은 단순히 성공의 이야기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해밀학교는 어느새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며 친구가 되었고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언제나 인순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디바가 아니라 조용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유지하는 일은 수많은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가져왔고, 때로는 그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자 인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 이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한 아이는 결국 다른 아이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수님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작은 교실 옆에서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순이의 인생은 하나의 발라드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용기가 함께 담겨 있는 노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순이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